결국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어제 국내 증시 장 초반에는 빨간불을 보이다가 12시를 기준으로 바로 지수 하락이 이어졌는데요.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흐름을 보인 가운데 코스피는 어제 0.5% 하락한 2,500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1%대 더 강한 하락을 보이면서 743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확실한 수혜주들이 어제장에서는 빨간 불기둥을 보여줬었죠. 금융이나 방산,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큰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해리스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불리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특히 2차 전지 대형주들의 강한 하락이 시장의 전반적인 파란불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 유력 때문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장중에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저녁 8시 기준으로는 1,400원을 결국 돌파를 하면서 강달러 시대가 다시금 도래함을 어제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을 봤을 때는 효성중공업이나 휴젤과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3분기 실적 호조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었고 원전이나 특히 방산 관련주들은 연일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 테마와 업종들 사실금 트레이드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련주들만 올랐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죠. 반전의 사나이 덕분에 어제 재건 쪽, 코인 쪽 그리고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눈에 확실히 띄었습니다. 재건 쪽에서는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나왔는데요. SY스틸텍과 SG가 그 주인공이었고요. 트럼프는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24시간 안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결하겠다라고 이미 여러 번 공언을 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종결되게 된다면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안에 재건 관련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이 기업단에서의 협력을 맺어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상한가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12시경 정도부터 비트코인이 7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계속 펼쳐냈는데요. 덕분에 국내에 상장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의 추가적인 급등 흐름도 나왔습니다. 갤럭시와 그룹주들은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가지고 갔고요.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기술투자도 9%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모든 것을 올인한 머스크, 재집권 시 최대 수혜자로 불리고 있는데 트럼프는 머스크를 놓고 슈퍼 천재다라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죠. 덕분에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어제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장비를 직접적으로 공급 계약을 하고 있는 YJ링크가 상한가, 그리고 라이콤 같은 경우도 22%대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당선이 다시금 확실시된 만큼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국내 증시에 빨간불을 키울 수 있을지 해당 여파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트럼프와 관련된 속보들로 실시간으로 변동성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타임라인 같이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11시경에 일단 비트코인이 7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트럼프 당선 기대감을 높였고요. 12시부터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때부터 트럼프의 우세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바다주가 투표를 종료한 시점이었지만 네바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합주 6곳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우세를 확실히 보이고 있었고 1시 들어서는 트럼프 참모들이 조기 승리 선언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가 돼서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어왔고요. 4시 돼서는 47대 대통령이 당선됐다라며 영광이다라는 코멘트를 트럼프가 직접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6시가 돼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트럼프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속보 입장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큰 변동성을 보였고 어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다 올랐습니다. 앞서 함께 짚어보진 않았지만 원전이나 조선, 바이오 관련주들도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도 해당 섹터들 안으로의 변동성이 나올지는 계속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럼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덕분에 웃었던 종목들도 있지만 어제 하루 누구보다 우울했던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트럼프는 지금까지 칩스법 그리고 IRA와 관련돼서 강한 불만을 계속해서 표출을 해왔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도체 쪽을 먼저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칩스법이란 미국 안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을 할 때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침이죠. 민주당에서는 당근과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라라고 했고요. 트럼프는 반대로 오히려 보조금은 무슨 관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높은 관세를 올리면 알아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것이다 라면서 채찍과 같은 정책들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과거 칩스법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가지 조치들, 움직임들을 보여왔었죠. 각각 450억 달러, 38억 달러를 이미 투자한 바 있었고 그에 대한 보조금을 받기로 한 약속을 받아냈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새로운 방안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당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여파로 보여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IRA 법안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보조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올해만 2조 원 정도 규모로 국내 관련 업체들이 첨단 제도 생산 새 공제인 AMPC를 받아오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LG나 SK, 삼성 쪽이 만약 이 AMPC의 보조금을 받아오지 않는다면 영업이익 면에서는 적자로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도움 없이는 영업 적자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 LG엔솔과 SK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제외 시 바로 영업 적자로 전환이 되는 만큼 배터리 관련 주들에게도 상당한 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이 배터리 관련주들을 확인을 해봤지만 그 외 완성차 업체들이나 해운, 건설, 기계 쪽까지 여러 가지 영향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수혜주에게는 상당한 환호성을 내밀을 만한 소식이지만 그 외 업종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점검하시면서 오늘 증시의 변동성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에서의 변동성과 이슈들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한국이 만든 태양 코로나 그래프 국제우주정거장 무사히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AP위성과 루미르 그리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의 종목들이 상한가 안착한 만큼 오늘 관련주들 이 섹터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소식들 환율이 어제 8시 정도에 1,400원을 넘었다라는 환율 관련 소식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야당의 입장이 나와서 관련해서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의 일정 다시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FOMC를 이제 집중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국내 오늘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고 신규 상장 소식도 있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혜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FOMC를 하루 앞두고 시장 안에서의 관망세는 어떻게 표현이 될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데일리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점검해 보시죠. 사인 시간에 미국의 이제 제47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 넓은 범위에서 확인을 해봤다면 다시금 뉴욕 증시 종목별 그리고 섹터별 중심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 상승률도 매우 컸습니다. 다우지수 3%대, 나스닥 3% 가까이, S&P 500 지수 2.5%가량의 상승률로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름세였고 그 가운데 빅테크 M7 종목들도 상승세가 우세했는데요. 내린 종목들도 있기는 합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자리 공고히 지키고 있는데 4%대 밤사이 상승했고요. 애플과 메타는 하락했고 테슬라, 머스크가 지금 이끌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의 최대 수혜주라고도 알려져 있는 종목이 되겠죠. 밤사이에 무려 14.75%의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값은 소폭 밀려났습니다. WTI가 0.42% 하락했고요. 금값은 2.9% 내렸는데 강달러에 금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강달러는 WTI에도 함께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지금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좀 흔들리면서 변동성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개표 중인 곳이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지금 2,270명의 매직 넘버를 웃도는 29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당선인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상원과 하원도 보시면요. 공화당이 52석을 확보하면서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하원 아직까지 개표가 제일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인데 아직 과반을 확보한 정당은 없습니다만 공화당이 207석을 확보하면서 과반 218석에 굉장히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만약에 하원까지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통령, 상원, 하원 모두 다 공화당이 휩쓰는 레드 수입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빅스 지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무려 20%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종목이 초록색, 내린 종목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정말 극명하게 결과가 나뉘어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상승을 했고요. 금리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 유틸리티 섹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M7 안에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죠. 그 이유 자세하게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함께 보시죠. 일단 구글 강하게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죠. 구글의 팬은 아니지만 구글을 쪼개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함께 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올인이 통하면서 밤사이에 무려 14%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덜 오르거나 내린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애플 장중에 오름세를 보이다가 마감에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5%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관세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흐름이었고요. 메타는 좀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받았다가 그래도 장 마감쯤에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약보한 마감했는데 미즈호 증권은 트럼프가 소셜미디어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 페이스북과의 관계가 좀 안 좋았던 점을 염두하면서 시장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보이는 시장, ETF 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ETF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중소형 그리고 채권 ETF가 엇갈린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바로 다음 장 함께 보시죠. 일단 오른 ETF들 보시면요. 금융 ETF, 금융권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세를 보였고요. 가상자산 ETF 그리고 중소형주 ETF까지 올랐는데 사실 금리가 인하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중소형주가 올랐을까 의아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소형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더 강력한 재정 정책을 예고한 만큼 중소형 기업들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확대 기대감에 에너지 ETF도 상승했고요. 반면에 하락한 ETF들 꽤 많았습니다. 채권 ETF 일단 금리 인하가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자 지금 함께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글로벌 ETF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규모 감소로 인해서 또 다른 신흥국들의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 글로벌 ETF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금 ETF도 하락을 했는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속에 느린 미 금리 인하가 강달러를 부추기면서 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키우는 모습들까지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주의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당분간 주의할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주, 소매주, 주류주,
병원, 헬스케어주까지 모두 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경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선반영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들 취임 이전부터도 굉장히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선이 뒤흔든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